카카오는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8조 991억, 영업이익은 7,320억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기존 컨센서스가 매출액 8조 847억이었고요. 영업이익은 6,830억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예상보다 더 많은 실적이 나온 것이므로 이번 실적 발표는 시장의 호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호재가 있었는데 앞으로 AI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구글과 동맹을 맺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더블 호재에 힘입어 주가는 상방마디가이자 단기 1차 목표가인 62,800원 위로 장중에 빠르게 다녀왔습니다. 장중 최고점은 63,400원이었으니까 주요 파동상 전고점과 동일가를 기록해 추후에 다시 고점 도전할 것임을 미리 예약해둔 셈입니다. 다만 오늘은 1차 목표가 달성에 단기 매도 물량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왔고 주로 매도한 세력은 외국인과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카카오를 지난 1년간 누적적으로 1,500만 주 이상 매집해 보유 중인 외국인이 결국 다시 매수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한테 익숙한 오픈 AI, 구글 등과 협업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들은 카카오에게 충분히 긍정적 평가를 내릴 것입니다. 최근 5거래일 내 세력들이 집중 매수했던 평단가는 58,400원입니다. 5일 이동평균선이 지나가는 유사 가격 라인으로 현재 주가가 칼날처럼 떨어지고는 있으나 내일은 또 새로운 장세가 펼쳐지겠죠? 만약에 58,400원 인근까지 추가 하락한다면 저가 매수세와의 공방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추세린입니다. 카카오 종목 분석해볼 건데요. 차트와 재료 수급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향후 주가 전망을 해봄과 동시에 본 종목으로 수익 매매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한 내용들 제가 오늘 이 영상 안에 잘 정리해 놨으니까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면서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가는 장중에 상방 슈팅이 있었습니다. 그쵸? 이렇게 긴 윗꼬리를 달면서 흔적을 남겼는데요. 30분 차트로 하루장 파동을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의 상승은 장 초반에 다 있었어요. 넥스트레이드랑 그리고 정규장 시작한 초반에 최고 63,400원까지 찍었는데 63,400원은 지난 1월 27일 날 주요 파동상 전고점이었죠. 여기랑 완전히 동일가를 기록을 한 겁니다. 기존의 추세선 자체가 이때 당시에 저점을 살짝 낮췄었잖아요.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렸었는데 오늘 장중 고점이 여기랑 동일가를 터치하는 바람에 지금 차트는 하방으로 기울고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시장이 알려줬습니다. 이 부분이 긍정적인 거예요. 일단은 현재 상황을 기술적으로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면요. 최근 5거래일 동안에 세력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평단가는 58,400원입니다. 5일 이평선이 58,200원 정도에서부터 우상향하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윗꼬리 길게 단 음봉 캔들 자체가 주가가 칼날처럼 떨어지고 있으니까 좀 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은 있겠죠. 하지만 내일도 오늘처럼 내리는 장세가 연출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태양이 뜨고 또 새로운 장세가 펼쳐질 테니까 58,400원 부근에서는 분명히 매수세하고의 공방전이 벌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만에 하나 깨고 내려가더라도 곱게는 못 내려갈 거고 높은 확률로 바닥권에서는 쌍바닥을 만들고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운이 좋으면 5일선 지지받고 다시 상방 슈팅이 있을 수 있습니다. 62,800원 단기 1차 목표가 달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앞전 영상이랑 제가 수익 전략 정보를 통해서도 여러분께 사전에 고지를 드렸었죠. 2월 11일자 수익 전략 정보 열어보면요. 제가 이렇게 차트를 올려드리면서 단기 1차 목표가는 62,800원, 중기는 7만원, 장기는 12만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단기 1차 목표가를 오늘 이렇게 빠르게 달성할지는 저도 몰랐는데 아무튼 세력들이 기존에 1차적으로 원하던 수치에 도달하니까 외국인이 오늘 매물을 어마무시하게 쏟아냈습니다. 그쵸? 기관권도 같이 매도를 했고요. 그거를 개인들이 다 매수로 받았어요. 당장에 이 수급 자체는 분명히 네거티브한 요소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조심을 해야 되니까 내일 주가가 와서 5일선에 닿았다고 무턱대고 대놓고 매수하면 안 되겠죠? 58,400원 부근에 도달해도 장세를 보세요. 장세가 좋을 때 매수하는 게 정답입니다. 카카오 창사 이래 역대 최대 매출 달성했고 구글과 동맹도 맺었고요. 호재가 2개였습니다. 이렇게 더블 호재가 터지니까 1차 목표가까지 빠르게 다녀갔던 걸로 보여지고요. 매출액을 보시면 8조 991억 나왔고 영업이익은 7,320억 나왔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컨센을 보시면 2025년도 8조 847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6,830억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매출도 더 많이 나왔고 영업이익은 500억 정도 더 많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게 호재가 된 거예요. 실적 발표 자체가. 기존 컨센보다 높으니까요. 외국인이 지난 한 달 동안 260만 주 넘게 매수량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하루만 절반 이상을 팔아치워서 조금 걱정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5년 2월 달부터 지난 1년간을 보잖아요. 그러면 외국인 1,500만 주 가량 가지고 있습니다. 누적적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국 다시 살 수밖에 없어요. 원래 오픈 AI랑 협업한다고 하니까 카카오를 많이 매집한 것도 있었거든요. 외국인들은 오픈 AI 잘 아니까. 그런데 이번에 외국인들이 또 잘 아는 구글이라는 회사하고도 협업을 한다고 하니까 얘네들은 카카오를 좋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밸류에이션 분석해보면 저평가 나오죠. 글로벌 빅테크랑 협업하고 있죠. 한국에서 메신저 서비스로는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봤을 때 카카오는 매집해놓고 들고 있다 보면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현재 시점 기준으로 발생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는 한 2개 정도 되는데 일단 주가가 내려오고 있으니까 여기 5일선 인근까지 추가 하락한다고 치고 내일장 이후에 여기서부터 반등한다.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 내려오고 있는 기사가 워낙에 무서우니까 또 매도 거래량도 많았죠. 그래서 5일선을 깨고 쌍바닥 만들러 밑에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다시 여기 점선이 볼린저 밴드 하단인데요. 요 인근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카오 항상 그래 왔으니까요. 근데 여기보다 저점은 높여야 돼요. 쌍바닥을 만들려면 일단 저점을 높이는 자리에서 장세가 좋고 저가 매수세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거래량은 이때 당시보다 여기서 쌍바닥 만들고 올라갈 때 거래량이 더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 쌍바닥을 확신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단단하게 바닥을 만들고 나면 전고점을 돌파하러 아마 올라갈 겁니다. 쌍바닥은 보통 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간다라고 하니까요. 슈퍼 트렌드 기준으로 카카오 추세 분석을 해보시면 일봉상 단기 추세만 하방이고요. 주봉상 중기 추세 상방, 그리고 월봉상 장기 추세도 상승 추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정인데요. 만에 하나 이번에 외국인들이 물량을 많이 털었잖아요. 이게 만약에 개미털기라면 제가 이거를 왜 질문을 드리냐면 개미털기는 보통 언제 많이 나오냐면요. 버스가 본격적으로 떠나기 직전에 그때 마지막으로 털고 떠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 개미가 안 털렸잖아요. 오늘 개미들은 매수했는데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한번 하방으로 흔들었다가 올라가면 개미들이 오래 못 버텨요. 주가가 다시 올라오면 반등해서 올라올 때 이런 자리에서 계속 팝니다. 개미들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왜냐면 자기가 물렸다가 간신히 본절 이상을 줬는데 어떻게 많은 물량을 그대로 들고 있겠어요. 개미 심리상. 당연히 팔겠죠. 최소한 절반이라도 팔 겁니다. 즉 본격적으로 끌어올리기 전에 개미들을 한번 이렇게 겁을 주고 떠나면 개미들 물량을 저가에 쉽게 뺏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번 파스 때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든 아니면 5일선부터 다시 반등해서 N자형으로 올라가든 간에 정말로 제대로 상승을 한번 시켜보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이번에 만약에 62,800원 위로 올라서면 단기 추세가 상방으로 전환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카카오 어차피 지금 중장기 추세는 상방이니까 단기 추세만 하방이었는데 얘가 이렇게 상방으로 전환이 되면 이 위에서부터 굉장히 수월하게 추세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주가는 막 추세적으로 날아갈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섰는데 그리고 그런 차트 상황이 만들어졌는데도 개미들은 쉽게 물량을 넘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지금부터는 수급 상황을 더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도 그래 왔지만 개미들이 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권이 쌍끌이 매도하는 날은 주가가 잘 내리고요. 역으로 개미들이 매도하고 외국인과 기관권이 쌍끌이 매수하는 날은 주가가 잘 올라갈 거예요.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네이버랑 카카오는 이런 현상이 아주 두드러진 종목이니까 잘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프로그램 매매 이거는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잘 보여주잖아요. 이거를 주로 외인들이 많이 하니까요. 가급적이면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날 같이 매수를 해주면 수월하게 수익 내실 수가 있어요. 카카오는 그런 종목입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소통방에서도 카카오 수익 전략 정보 형태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 지난해 실적 자체가 기존 컨센보다 높게 나왔고 창사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호재였고 구글이랑 동맹을 맺기로 한 거 이게 두 번째 호재였습니다. 오늘 1차 목표가 62,800원을 빠르게 달성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는데요. 차트만 보면 전고점과 동일가를 한번 기록해 놨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상당히 유의미하고요. 외국인은 지난 1년간 누적적으로 많이 매수를 해놔서 어차피 다시 매수 들어올 거예요. 카카오에. 최근에 세력들이 58,400원에서 매수를 많이 했었는데 내일 이후 이 부분에서 매수세와 매도세 간의 공방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 가격 단가 라인 정리했습니다. 상방마디가는 62,800원, 세력들은 최근장 58,400원에서 매수를 많이 했고 하방마디가 48,700원은 주봉 차트상 슈퍼트렌드 가격입니다. 주가가 48,7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한 우리 카카오 중기 추세는 계속 상방인 걸로 간주하고 보셔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카오 수익 전략 정보는요. 제가 중요한 순간마다 여러분들께 맥점을 짚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주가 분석과 전망이고요. 주가 급등의 매수 타이밍 혹은 주가 급락의 매도 타이밍 이런 타이밍을 잡기 위한 매수 매도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전략도 빼놓지 않았고요. 플러스 무료 추천 종목에 있는데 내일장 급등주라든가 혹은 10배 갈 수 있는 종목 1000% 수익 확률 높은 텐베거 히든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여러분들께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서 카카오 수익 전략 정보를 실시간 라이브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카카오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이 전체 다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편하게 문자 연락 주셔도 좋겠고요. 소통방 입장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 주세요. 제가 최근에 소통방에서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 장중에 20% 이상 급등하는 패턴을 보였던 종목들에 대해 잠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겠습니다. 우진 플라임 보시겠습니다. 동사는 제가 2월 10일 화요일 저녁 때 오후 8시 48분에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을 드렸고요. 총 6종목 중에 우진 플라임이 그 이튿날 상한가를 갔었어요. 차트 상황 보시니까 이튿날 거래량은 272% 터졌고요. 장중 고점은 29.82%, 상한가에 도달했다가 종가는 20.18%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갭도 안 떴었고 시가가 저가였었기 때문에 장중 단타로 대응하셨다면 수익 내기 좋은 캔들이었죠. 대성산업 보시겠습니다. 대성산업은 2월 3일 화요일 저녁에 오후 8시 43분쯤 제가 여러분들께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이날은 평소보다 많이 총 9종목을 추천을 드렸고 이튿날 전반적으로 오른 종목이 많았는데 그중에 특히 대성산업이 이튿날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또 한 종목이 갔습니다. 그거는 팜스코였는데요. 차례대로 보시겠습니다. 대성산업은 원래 V자 반등이 나오고 있었고 그 전날까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추가 상승하는 진행형 패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당일의 시간의 거래 패턴이 심상치 않아서 제가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전략은 적중했고 종가는 29.94%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네요. 전체적으로 갭도 많이 안 떴었고 아랫꼬리 윗꼬리가 거의 없는 깔끔한 양봉이 나와서 수익 내기 굉장히 좋은 패턴이었습니다. 팜스코는 장마감 이후에 서프라이징한 실적을 공시해서 제가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기존의 차트 상황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V자 반등해 놓고 횡보하고 있었어요. 파동 패턴 이론상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원래 높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너무 호실적 공시를 하니까 부스터가 하나 달렸죠. 그 이튿날 거래량은 537% 터졌고 30%를 꽉 채운 종가 고가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모나리자 보시겠습니다. 모나리자는 제가 1월 20일 화요일 저녁에 내일장 급등주로 총 7종목을 추천드리면서 네 번째 종목으로 포함을 했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무상 지원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니까 그것 때문에 깨끗한 나라랑 모나리자 이 두 종목이 급등을 했었고요. 그 중에서 20% 이상 올랐던 건 모나리자였습니다. 그 이튿날 차트 흐름 보니까 그 전날도 거래량이 8000% 터진 거였거든요. 근데 그 이튿날 더 많이 터졌죠. 그리고 장중 고점은 21.95%까지 올랐었어요. 30분 차트로 하루장 파동을 보니까요. 고점 부근에서 매도할 수 있는 찬스를 한 2번 정도 줬었네요. 아진전자부품 보시겠습니다. 아진전자부품은 제가 1월 19일 월요일에요. 저녁 6시 23분쯤에 내일장 급등주로 총 7종목을 추천드리면서 5번째 종목으로 포함을 했었는데요. 그 다음날 움직임 보니까 거래량은 1218% 터졌고 장중 고점은 24.50%까지 올라서 급등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보통은 장 초반에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종목은 특이하게 11시 반쯤에 거래량 폭발하면서 세력들이 한번 쏘아 올렸죠. DYP 보시겠습니다. DYP는 제가 1월 13일 화요일에 저녁 7시 11분쯤에요. 내일장 급등주 그 첫 번째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튿날 어떻게 움직였나 봤더니요. 29.90% 아랫꼬리는 달았지만 상한가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소통방에서 내일장 급등주를 검색을 해보시면 다음처럼 콘텐츠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제가 매일마다 내일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하루 평균 3개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급등할 가능성은 높고 급락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이런 종목들로만 제가 잘 추려서 오니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가지고 제가 안내드리는 방식대로 장중 장세를 잘 파악하셔서 단타에 임하신다면 수익률을 극대화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저한테서 내일장 급등주 리스트를 매일매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참여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저한테 한 번만 문자를 보내주셔도 급등주 정보 제가 여러분들께 평생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백전백승 추세린의 매매 기법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제가 메시지 고정해 놨으니까요. 매매 기법 연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소통방 입장 신청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에 자세히 적어 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입장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 참조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설명이 잘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다음처럼 영상 제목 밑에 더보
더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영상 설명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추세린의 선물로 추천드렸던 템베거 히든 종목들 2026년도 1월까지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잠시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추세린의 100배 수익 소통방에서 이렇게 히든 종목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가 그동안 템베거 히든 종목 추천드렸던 내용들이 쭉 나오죠. 9월부터 매월 말일마다 이렇게 추천을 드려왔고요. 일단 12월 거부터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12월에는 제가 템베거 히든 종목으로 PS텍 단 한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고요. 월봉 차트로 결과를 보시니까 현재까지 52.39% 크게 올라온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 고점은 71.82%까지 수익이 났었네요. 고점 부근에서 일부 분할로 차익 실현을 좀 하셨더라도 나머지 물량은 쭉 끌고 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템베거 히든 종목 11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월 말일에는 제형솔루텍, 동양고속, DIC 코형 4종목을 추천을 드렸었고요. 순서대로 보시면 제형솔루텍은 주가가 1,800원 정도 할 때 제가 템베거 히든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었는데 어떤가요? 이번 달에 최고점 8,100원까지도 찍었었죠. 지난달에 이어서 계속 급등 중에 있었습니다. 동양고속은 너무 유명해서 여러분 설명 자세히 안 드려도 아시죠? 제가 11월 말일에 종가가 14,000원 정도 할 때 템베거 히든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는데 그 다음 달에 바로 최고점 172,800원까지 찍어가지고 한 달 만에 그냥 템베거를 다녀왔습니다. DIC는 제가 이 캔들의 종가에 추천드렸는데 그 다음 달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이번 달에는 조정을 잠깐 주고 있죠. 11월 종가는 9,000원 정도였고요. 최고점 15,150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11,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요거는 조정이 끝나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눌림목 끝에서 재매수를 해야 되는 건 아닌지 검토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고영은 제가 11월 종가 15,700원 할 때 추천을 드렸고 현재 주가는 33,8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배 이상 올랐죠? 최고점은 35,450원까지 찍었었는데 여전히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다. 이번에는 10월 달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10월 말일에는 두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하나는 삼형 엠텍이고 하나는 휴림 로봇이었습니다. 자, 삼형 엠텍은 현재 조정을 주고 있죠. 제가 이 종가에 추천드렸는데 주가는 살짝 올렸다가 현재까지 계속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전히 추세는 유지되고 있으니까 암튼 아직 희망을 완전히 버릴 단계는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대신에 휴림 로봇은 잘 가고 있죠. 제가 작년 10월이었으니까 이 캔들을 보고 추천을 드렸고 종가는 6,450원이었습니다. 현재 14,740원에서 거래되고 있으니까 이미 2배 이상 올라와 있고요. 최고점은 26,000원까지 찍었었으니까 거의 4배 이상 시세가 한번 났었죠. 마지막으로 9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월에는 제가 SM100셀 한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은 계속 횡보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계속 내려오고 윗꼬리 달고 계속 횡보만 하고 있어서 제가 이 캔들을 보고 추천을 드렸었고 종가는 2,360원이었습니다. 물론 시세는 한 3,500원 정도까지 났었지만 현재 주가 2,330원이니까 추천드릴 당시 주가랑 거의 동일하죠.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1월 30일에 대망의 템베거 히든 종목 4가지 종목이 신규로 소통방에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신 분들은 시세가 변하기 전에 빨리 들어와서 보시는 게 좋겠죠? 제가 추천드리는 템베거 히든 종목들은 주로 첨단 제조, 바이오, IT 산업군이 주를 이루긴 하는데요. 세력의 매집이 확인된 종목들 중에 기업의 재무적 가치나 성장성 대비해서 저평가된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중장기 변동성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추천드리는 시점 기준으로 향후 템베거가 유력한 종목들을 제가 추려서 여러분들께 한 달에 한 번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서 템베거 히든 종목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히든이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는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저한테 문자를 한 번만 보내주셔도 매월 말일에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께 제공드리고 있는 이 템베거 히든 종목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